실험을 시작하기 전 우선 시스버퍼 탱크에 버퍼가 적정량 채워져 있는지, 웨이스트 탱크는 비워져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전 솔팅 실험으로 인해 솔트 블락에 묻어 있거나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물들을 실험용 티슈에 DW를 묻혀서 잘 닦아줍니다. 그 다음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장비를 켜보겠습니다. 먼저 압력 공급 장치 컴프레서를 켜주시고요. PC와 장비를 켭니다. 팩스코러스 소프트웨어를 열어주시고요. 소프트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갑니다. PC와 장비가 연결되는 데는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장비와 팩스코러스가 연결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토미터 커넥션에 커넥티드가 표시되고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동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시스템의 상태뿐만 아니라 오른쪽을 보시면 시스탱크의 볼륨을 감지해서 얼마나 장비를 구동할 수 있는지 시간도 표시가 되고요. 또 웨이스트 탱크의 볼륨도 감지해서 장비를 구동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이전에 마지막으로 장비를 사용한 정보도 첫 화면 알림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 멜로디 장비의 경우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사용이 아주 편리한 셀 솔터 장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솔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과정부터 솔팅 그리고 셧다운까지 모두 소프트웨어에서 가이드를 해주게 되고 이 가이드를 따라가면 모든 작업을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작업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화면 상단의 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솔팅을 하기 위해 장비를 스타트업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면 장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알림창이 나왔었죠. 그 밑에 Run Daily Fluidics Startup 버튼과 Run Extended Fluidics Startup 버튼이 있습니다. 장비를 구동하기 전 플루이딕스 라인에 있을 수 있는 에어 버블들을 퍼지해주는 작업인데요. 기본적으로 Run Daily Fluidics Startup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장비를 일주일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Run Extended Fluidics Startup 버튼으로 장비를 스타트업 해주시면 됩니다. Run Daily Fluidics Startup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또 다른 가이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이드해주는 순서대로 체크하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클로즈드 루프 노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클로즈드 루프 노즐은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막혀있는 노즐인데요. 장비의 스타트업과 셧다운 시에는 이 클로즈드 루프 노즐을 노즐 장착 부위에 장착해서 장비를 유지시켜줍니다. 클로즈드 루프 노즐이 장착된 상태인지 사이토미터 유닛의 액세스 도어를 열어서 확인해 주시고 장착이 된 것이 확인되었으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시스버퍼가 적정량 채워져 있는지, 웨이스트는 비워져 있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고요. Continue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격적인 플루이딕스 스타트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Continue를 클릭합니다. Run Daily Fluidics 스타트업의 경우 약 1분 40초 정도 소요되고 Run Extended Fluidics 스타트업은 약 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스타트업이 완료되면 클로즈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위해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루이딕스 스타트업이 완료된 후에는 플로우셀을 클리닝해주는 작업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역시 두 개의 선택 옵션이 제시됩니다. Prepare for Aseptic Salt 작업의 경우 멸균 수준의 클리닝을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플로우셀 클린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한 상태로 클리닝이 가능하지만 만약 플로우셀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이전에 오염이 잘 되는 세포 혹은 균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Prepare for Aseptic Salt를 통해서 플로우셀을 클리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로우셀 클린으로 플로우셀을 세척해 주시면 되고요. 플루이딕스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안내되는 메시지를 따라서 플로우셀 클린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스텝에서 플로우셀 클린을 위해 안내된 메시지와 같이 팩스 튜브에 DW를 채워준 뒤 샘플 인젝션 챔버에 장착해서 Continue를 클릭해 주시고요. 작업이 완료되면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줍니다. Continue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클로즈드 루프 노즐을 빼고 솔트 노즐을 넣으라는 안내 문구가 나타납니다. 좀 전에 클로즈드 루프 노즐을 잠깐 말씀드렸었죠. 장비를 시작하고 끌 때에는 장비의 유지를 위해서 노즐을 장착하는 위치에 클로즈드 루프 노즐을 장착하게 되는데요. 교체를 위해서 액세스 도어를 열어서 이 노즐 락킹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 클로즈드 루프 노즐을 빼서 오른쪽 위에 있는 노즐 홀더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100마이크로미터 직경의 인서트 노즐을 장착해줍니다. 노즐을 보시면 탑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위로 위치하도록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붉은색 오링이 스트림이 통과하는 100마이크로 직경의 노즐 부위이고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노즐 락킹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12시까지 돌려서 노즐을 고정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노즐을 장착시켜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솔트 노즐이 장착되었다는 메시지로 바뀌고요. 컨티뉴를 눌러서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스텝은 이 사이토미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주는 QC 스텝인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사이토미터의 레이저나 디텍터의 상태를 밸리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BD 사이토미터 장비의 QC용 비드인 CSNT 비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CSNT 비드에는 각각의 레이저로 익사이테이션 되는 형광이 형광 강도별로 염색되어 있어서 사이토미터 기능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팩스 코러스용 CSNT 비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비에 새로 구매한 사용한 적이 없는 CSNT 비드를 처음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CSNT 비드 랍 파일을 소프트웨어에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비드 랍 파일은 BD 홈페이지 상단에 리소스 툴스 탭에 비드 랍 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적혀 있는 란 넘버를 확인하신 뒤 그 랏에 대한 파일을 받아주시고요. 다운받은 파일은 비드 랍 파일을 클릭해서 소프트웨어에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이토미터 셋업 안내창을 보시면 윗부분에 가장 최근 CSNT 비드를 사용해서 QC를 진행한 날짜와 QC 결과가 표시되고요. 만약 레이저나 디텍션 필터의 구성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옵티컬 컨피규레이션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QC를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런 사이토미터 셋업을 클릭합니다. 그럼 CSNT 비드 튜브를 로딩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시스버퍼 500마이크로리터에 CSNT 비드 2방울을 넣어서 CSNT 비드 튜브를 만들어 로딩 포트에 위치시킨 후 컨티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총 5단계에 걸쳐 QC가 진행되고요. 모든 항목에 대한 체크가 완료되면 성공적으로 사이토미터가 셋업되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업의 마지막 단계인 드랍 딜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드랍 딜레이 스텝을 통해 팩스 멜로디에 세팅된 드랍 딜레이 값을 밸리데이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 시스템의 솔팅 기능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랍 딜레이는 셀이 레이저와 만나서 디텍션 되는 시점과 이 디텍션 결과를 바탕으로 드랍에 전류가 가해지는 시점의 시간차를 의미하는데요. 이 값이 셀 솔팅의 퍼포먼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솔팅을 위해서는 반드시 밸리데이션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드랍 딜레이는 어큐 드랍이라는 비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내창 상단에 최근에 드랍 딜레이를 수행한 날짜와 결과가 표시되고요. 런 드랍 딜레이를 클릭하면 어큐 드랍 비드 튜브를 로딩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스버퍼 500마이크로리터에 어큐 드랍 비드 한 방울을 넣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준비한 어큐 드랍 튜브를 로딩 포트에 장착한 후 컨티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5단계에 걸친 드랍 딜레이 밸리데이션이 시작되고요. 문제없이 잘 확인이 되면 컨티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신 어큐 드랍 튜브의 경우 남았을 때는 차광된 상태에서 냉장으로 약 일주일 정도 보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단계에 걸쳐 플루이딕스 스타트업이 완료되었고요. 이후 본격적인 샘플의 분석과 솔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를 다 사용하셨으면 이제 장비를 꺼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분석한 샘플들이 플루이딩 라인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팩스 클린을 로딩해서 약 5분간 1차로 워싱합니다.
워싱을 하실 때에는 플로우 레이트를 조금 높게 설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팩스클린 워싱이 끝나면 DW를 로딩해서 마찬가지로 약 5분간 워싱을 진행해 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5분은 최소 워싱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만약 분석한 샘플이 오염의 위험도가 좀 높거나 티키한 샘플이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워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싱이 끝나면 왼쪽 내비게이터 중에 사이토미터를 클릭하신 후 데일리 셧다운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두 자동화되어 가이드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셧다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고요. 인서트 노즐을 빼고 클로즈드 루프 노즐을 장착합니다. 제거한 인서트 노즐은 DW에 넣어주시고요. 튜브 아랫부분을 톡톡 쳐서 노즐 내 버블을 제거해줍니다. 잠시 DW에 넣어서 세척한 뒤 물기를 제거, 건조하여 보관해 주셔도 좋지만 조금 더 깨끗한 클리닝을 위해서 노즐이 담긴 튜브를 소니케이션해서 노즐 내에 있을 수 있는 미세 잔여물들을 모두 제거한 뒤 물기를 제거하고 공기 중에 건조시킨 뒤 보관합니다. 보관 시에는 붉은색의 오링이 위로 향하도록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시스버퍼 탱크와 웨이스트 탱크를 점검해 주시고요. 장비 플루이딕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1.5%의 디터전트를 플루이딕 라인에 채워줘야 하는데요. 이 디터전트 솔루션은 농축된 상태로 제공이 되고 디터전트 솔루션 컨센트레이트 3ml 기준 DW 197ml에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희석된 1.5%의 디터전트 솔루션을 튜브에 덜어서 로딩 포트에 넣어 주시고 컨티뉴를 클릭해서 플루이딩 라인을 디터전트 솔루션으로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셧다운 과정이 완료되었고요. 소프트웨어와 PC를 종료하고 사이토미터 유닛 그리고 컴프레서를 꺼주시면 됩니다.